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시민 운동을 하고 여성들이 자기 삶에서 막 맞아가면서 투옥돼가면서 막 힘들게 막 헤엄쳐 가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여성들의 어떤 생존과 경제 활동과 우리의 어떤 교육권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민사회에서 역할을 많이 했죠. 이때는 뭐가 없었다? 법과 제도가 없어요. 나라가 뭐 성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제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서 제도화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1975년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따님 중에 여기 1975년생 있으신가요? 네. 보니까 우리 제주는 지금 제가 얼른 점프를 했는데 1890년대 이제 한국이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한국 그 위에 서울 지역에서는 많은 여성 단체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부인회 이러면서 우리도 집에서만 있을 수 없다. 이때 이미 전 세계의 뉴스가 한국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예요. 조금씩 좀 공부 많이 한 분, 이제 양반가들에서는 세계의 정세도 들어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누구에나 열려있진 않지만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 뉴스가 이제 우리에게도 들리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거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인회라든가 여성 단체들을 그래서 우리가 시민사회 역할인데 어떤 뭐든지 좋은 가치
새로운 가치,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는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는 거죠. 모아서. 예, 그래서 여성 단체들이 생겨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이제 또 우리 제주에서 육지 가서 또 교육받는 사람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이러면서 제주 사회에도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일제강점기에 제주의 여성운동, 여성단체, 이제 역사 연구를 하나 좀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때 당시는 지식이 없고 책이 없기 때문에 저거 다 신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제주 뭐 탐나 어디에 뭐가 생겼다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뭐가 생겼는데 뭐 하였다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제주도와 관련한 거의 모든 기사는 다 봤습니다. 그 연구하면서. 특히 여성과 관련한 기사는 거의 모든 기사를 다 검색을 해서 봤어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제주 여자 장학회라는 게 제일 먼저 생기는데 이게 최정숙 선생님, 강평국 선생님, 고수선 선생님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조천의 김시숙 선생님. 이제 그 장학회는 그 서울에 가서 이제 20년이면은 3.1운동 다음이죠. 다음 해죠. 3.1운동 때 우리 서울에서 제주 출신 여성들로 투옥됐던 분이 최정숙, 강평국, 고수선 이런 분들이 다 이미 투옥을 경험하고 내려온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다가.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제주에도 뭘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그때 여자 장학회라는 것을 지역사회에 있는 유지들이 이거를 같이 십시일반해서 만들어서 뭐 의사 누구 해서 누구의 남편 뭐 그 당시 일하고 있는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이 해서 장학회를 만들어서 여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내지는 여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의기투합해서 장학회를 우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주 여자 청년회,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여수원이라는 이제 교육운동이 생겨나고, 이것은 단체고 교육운동인데, 여수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제일 먼저 제주의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어떤 야학 같은 사설 학원 같은 사설 어떤 교육 학교라고는 볼 수 없고요. 일종의 약간 야학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인데 그걸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강평국, 최정숙, 고수선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10대 때 20대 초반 요럴 때 요거를 만들어서 이제 제일 먼저 여기서 운영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는 그분들이 제주 여자 청년회 요걸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조천 부인회 또 함덕 여자 청년회 여청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김영 소녀회, 북전유 부녀회, 모슬포 부인회, 구자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의숙 야학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강습소 이제 요런 거의 이제 지역사회에서 야학소는 부인회나 청년회에서 설립하고 청년회, 부인회 또 여자 청년회도 같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야학이 이루어집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래서 이 야학에 대한 어디에서 야학이 생겼다, 어디에서 야학이 생겼다 이런 게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 조사해서 이렇게 이제 표로 다 만들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조천 부인회하고 뭐 조천 부녀 야학 이거는 이제 같은 뭐 김시숙 또 강평국 선생님이 조천 공립학교의 교사로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활발히 부인회와 부녀회학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했고, 예, 그분들이 여자 청년회도 만들고, 조천회 여자 청년회. 그러니까 조천회 되게 많아요. 거기가 또 독립운동 되게 유명하잖아요. 만세동산이랑.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것이 있었고, 제주 여자 학술 강습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시설인데, 지금 같으면 제 생각에는 YWCA나 어떤 그런 성격인데 단체는 아니고, 이 여자 학술 강습소는 제주 부인회하고 제주 여자 청년회에 있는 선생들이 그 활동가들이 운영을 했어요. 이 제주 여자 학술 강습소는. 이거를 제가 신문에 기사가 대체 어디까지 이 학술 강습소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가를 계속 추적을 했는데 1938년 정도까지 이게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그때 당시에 그 정도 오랫동안 한 13, 4년 동안 유지를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여자 학술 강습소가 전국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별도의 논문으로 해서 좀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했는데, 왜냐하면 저게 일제강점기잖아요. 여자 학술 강습소는 야학과 달라서 이거는 등록된 기관이에요, 정부에.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 지금 식민지 정부에 등록된 기관이거든요. 그럼 뭐냐? 맨날 와서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고 뭔가 잘못하면 잡아가고 이런 거죠. 일제 식민 정부가. 그러니까 자기네가 뭘 혁명적인 걸 해도 절대로 그걸 드러내지 않고 해요. 이 학술 강습소나 이런 데서들은. 그래서 뭐 어떤 여성의 인권이나 성평등, 불평등한 것들, 또 약 사상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도 겉으로는 뭐 교양학습, 뭐 문화활동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예. 기사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알고 보면 여기에 오기 위해서, 뭐 기사에 보면 여기에 와서 공부하는 게 소원이라서 저 모슬포에 있는 어떤 14세 소녀가 막 졸라가지고 여기에 왔다 이런 신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여기에 와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게 아주 염원이었던. 왜냐하면 이때는 문맹률이 문맹률이 거의 99%, 여성 문맹률이 거의 99%였던 그런 시기예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여성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야학 가서 배우고 이런 데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막 투쟁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여성으로서 살 수 있지만, 저 때는 글 하나 배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집을 탈출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죠.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역사를 통해서. 뭐 아까 하나만 신문에 보면 뭐 여자 청년회가 결성됐다 하는 게 1926년 10월 28일 동아일보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제주 청년회와 뭐 제우해서 제주 부인회가 부녀 야학을 경영했는데, 부녀 계급의 계몽운동에 주력하였으며 여자 청년회는 작동해 지난 겨울에 여성 해방을 절규해서 창립되었는데 교양에 치중하여, 이런 식으로 교양에 치중하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인회와 협력으로 제주 부인야학을 명명한 몇몇 촌촌의 정년의 부인의 소년을 위하며 그 중에 모슬포, 가파, 서귀포, 온평, 함덕, 조천, 신촌, 화구 각 청년회가 그 목적 관철을 위하여 활동 중이다. 뭐 이런 기사가 수도 없이 나와요. 이때는 20년대, 30년대. 3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일제가 그 어떤 무단 통치하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활발하게 이런 단체들이 결성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독립운동가 하면 뭐 조천의 어떤 뭐 김해 김씨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여성 독립운동가, 여성운동가가 굉장히 많았고 한 18분 정도 지금 이렇게 추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포상을 받은 분은 요 분들이고, 아직 포상을 이렇게 받지 못한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김시숙이라는 분,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그런 여성분인데 일본에서 돌아가셨는데 뭐 너무나 정말 입지전적인 삶을 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1880년대 아까 고수선 선생님이